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이 난임 시술 비용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난임 부부들의 부담도 상당히 컸는데요. 다행인 것이 올해 10월부터는요, 이 난임 시술비와 시술대 검사비, 또 마취비나 약제비 같은 재반 비용에 대해서도 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난임 부부들의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보험 정보 전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좋은보험 가입하기 운동본부 최규재 대표,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종합보험 전문가 최정훈, 재무설계 전문가 조민형, 바른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마스터스 초이스 전문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초이스는 우리 최규재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10만 원이 3만 원보다 싸다입니다. 10만 원이 3만 원보다 싸다. 네. 뭐 수학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네.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3만 원짜리 좀 저렴한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좀 비싼 보험이 있는데요. 저렴한 3만 원짜리 보험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10만 원짜리 비싼 보험은 제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세요.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딱 금액만 보고 10만 원이 더 비싸 보이고 3만 원이 더 싸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험은 이렇게 단순하게 보험료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원짜리 보험인데 저희들이 그 증권 내용들을 뜯어보면 한 보장의 가치는 한 10,000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네. 2만 원은 나중에 뭐 적립을 해서 돌려받기 위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가입을 할 때 필요치 않았던 사망 부분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3만 원짜리 보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10만 원짜리 이게 좀 비싸서 내가 유지를 할까 말까 부담스러워하는 그 보험 상품의 증권을 뜯어보면 10만 원이 아니라 더 알차게 또 보험 가입이 잘 돼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가입을 하셨고 또 보장의 기간도 길고 보장의 폭도 조금 더 다양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10만 원짜리 보험인 줄 알고 보니까 12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험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 내용과 그 가치를 비교를 하셔서 좀 가입을 하시고 또 유지를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 눈앞의 숫자보다는 얼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잘 따져보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보험의 가입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최현진 전문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자유납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자유납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이 전기납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자유납, 말 그대로 보험료를 좀 자유롭게 낸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자유납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의무납입 기간인 2년 이후에 보험료를 갑자기 낼 형편이 안 됐을 경우에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유납, 뭔가 이름부터가 자유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뭔가 잘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인 줄 알았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자유납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월납 보험료를 일정하게 내지 않는 자유납인 경우에는 신계약비와 유지비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증비용, 그리고 특약비용이 적립금에서 계속 차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적립금이 줄어들게 되고, 네. 네,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면 해약환급금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해약환급금이 모두 차감이 되고 나면 다시 보험료를 제대로 내야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단점들을 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납입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가입을 하신 후에 보험을 유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납입유예나 자유납 같은 경우에는 향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이 짧을 경우에만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입원비 특약이 보험료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특약이라는 거를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가입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임신 22주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서 급하게 한 건데요. 2016년 3월 28일이고요. 보험료는 65,300원이요. 100%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했고요. 납기가 20년 납이신가요? 네,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청자님 아마 그 손해보험사에 태아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2주 전에 좀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명보험사에 태아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특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보험에 아마 일반암일 때 5천, 그리고 고액암일 때 1억,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또 주보험에 이제 패키지로 어떤 들어가 있는 보장들을 보면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이 보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1종에서 5종까지의 수술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맞는가요? 네, 맞아요. 불러주신 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에 또 특약들이 좀 몇 개 정도 있을 건데요. 그 특약명들을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입원 특약, 중환자실 입원 특약, 응급실 내원 특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증권에 그 암 진단비를 안내하는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문구에 보시면 대장 전막 내암이라는 문구가 있을 건데요. 대장 전막 내암이라는 문구 옆이나 이렇게 부건에 보시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대장 점막 내암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이 나오는 건데 왜 이건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요, 많이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 똑같이 예전처럼 보장을 5천만 원씩 다 해주면 보험회사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외감처럼 보장을 줄여야 되는데 대장전막내암도 요즘은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일반 암일 때 5천만 원을 줄게라고 해놓고 갈로해서 아래쪽에 대장전막내암은 500만 원밖에는 못 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대장전막내암도 5천만 원을 주는 보험회사 상품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시청자님의 아기 보험이 대장전막내암일 때 500만 원밖에 안 주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500, 5천이면 상당히 큰 차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험사 이 상품마다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암보험은 또 생명보험사가 좋다더라, 손해보험사가 좋다더라 의견이 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어떤가요? 암에 대한 보장만 따져왔을 때는 사망이나 암에 대해서는 예전의 경우는 손해보험사보다는 좀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암에 대해서 뭘 안 해주고 이렇게 빼는 보장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생명보험사가 예전보다는 좀 더 제한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네.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최근에 어떤 암보험의 트렌드를 보면 대장전막내암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남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전립선이나 방광암도 5천만 원 줄게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500이나 1,000만 원만 주는 쪽으로 많이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 어린이 보험이 100세 만기인데 환급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급이라는 얘기가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이 환급을 우리 지금 자녀분이 2살이라고 했는데 아기 나이로 몇 살 때 환급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전에 지금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는 기간은 20년인 거고 만기
100세 만기라고 하셨죠. 그래 100살에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분의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을 받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2살짜리 아기가 나중에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환급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100살의 환급금 같은 목돈을 쓸 일이 글쎄요. 저도 뭐 100살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환급형이 아니라 그 환급이 안 되는 소멸형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면 지금 당장 내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보험이 하나 있어서 다른 거 환급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들었던 건데 듣고 네. 보니까 환급받는 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태아보험은 너무 이제 만기가 되는 시점이 그러게요. 기니까. 한 세기네요. 한 세기. 그렇죠. 네. 그래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요령은요. 당장에 그러니까 태아보험은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이 뱃속에 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뭐 태아보험 가입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는 출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기가 항상 어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살짜리 아기가 항상 2살일까요?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갈 거고요. 조금 있으면 머리 더 커져가지고 나도 어른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혹은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좀 더 포커스를 우리 애가 나중에 커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좀 잘 준비를 하시는 쪽으로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